김치 프리미엄을 금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금에 그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이죠. 금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맞아, 그때 증시학도TV에서 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금을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네. 바로 1년 전에 금 얘기를 해주셨던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한아래 전문위원 모시고 다시 한번 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래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딱 오셔가지고 네. 트럼프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면 금이 좀 긍정적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이 온스당 한 3,300불, 3,400불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가 부근이에요. 그때보다 네. 지금 많이 올랐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작년에 이제 나와서 저희 도기님들께 말씀드렸을 때 금 가격이 얼마였나 봤더니 2,415불 네. 정도였더라고요. 네. 온스당이요. 네. 근데 지금 3,300불 정도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은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이다. 네, 왜냐면은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패턴만으로 이 금 가격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궁금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금의 두 번째 페이지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2,400불 갈 때가 저 박스를 뚫고 막 올라가는 맞습니다. 과정이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화의 질이 너무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때 혹시 말씀드렸던 국이 짤 때 물을 부으면 이 짠맛이 조금 연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플레이션하고 통화가치 하락을 빗대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통화량의 공급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신라면이 맛이 똑같은데 신라면 한 봉지 살 때 돈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처럼 금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금을 사는데 달러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이. 알겠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심화되는 것도 아니고 통화가 지금 엄청난 완화 기조인 것도 아닌데 금 가격이 왜 계속 오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 오늘은 좀 그쪽으로 풀어서 설명해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 투자의 트렌드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좀 확산이 돼서 나타나는지 그렇게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더 관심이 많아지는 국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많은 네. 분들이 오히려 금을 더 찾으시지 않을까. 2,400불 때보다.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서 저는 우려도 되는 게 이 금 투자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일부 자산가들의 뭐 절세라던가 일부 분산 차원의 투자로 여겨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금이 하나의 주식처럼 투자 자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열풍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의 앞에 요즘에 기사 제목을 보시면 포모가 붙습니다. 이게 과거하고는 되게 달라진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투자를 고려하실 때 혹은 금 투자를 하고 계실 때 또 유의하실 점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분위기는 어떻고 현재 상황들은 어떤지? 네, 일단은 아까 제가 가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이제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금 가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좀 가격이 튀는 시점들을 최근에 한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요. 뭐가 있었냐면은 전쟁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난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전쟁, 네. 분쟁 이런 약간 변동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화라는 어떤 명목하에 전 세계들이 똘똘 뭉쳐서 공급과 소비와 생산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제는 좀 끝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요소가 하나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파이처럼 겹겹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요. 금 가격 요소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주목하실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올해 2월에 기억하실까요? 그 기사에
막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골드바 품귀 현상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이게 국제적인 게 아니라 국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물론 글로벌리 금 수요가 탄탄했던 거는 맞지만 여기 자료 왼쪽에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금현물 계좌를 거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골드바 실물 인출도 다 가능하신데 2월에 엄청나게 이 수요가 크게 튀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런던에서 금이 좀 없다. 이게 다 뭐 뉴욕으로 갔다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하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말부터 기억하세요? 국내 정치적인 그 불안성이 굉장히 네. 높았던 시기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면서 국제 금 가격의 상승에 플러스돼서 국내에서 더 크게 사실은 품귀라던가 가격이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현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처럼 상당히 큰 폭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국내 자산 가격이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금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금에 그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때 좀 풍기 현상이라던가 금의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 쏠림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주식에도 가격이 그렇지만 상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국제금 가격을 원달러 환율로 그냥 환산한 네. 말 그대로 그냥 국제금 가격을 원화로 표시한 그래프고요. 노란색 위에 이렇게 볼록 솟은 거 보이세요? 네. 그게 이제 2월 달인데 KRX 이제 시장에 수요가 쏠리면서 이 수요 프리미엄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없는 시장인가 보네. RP 거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크게 반대 매매로 붙지를 않다 보니까 고스란히 수요가 네. 가격에 반영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진짜 공매도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국제 가격하고 너무 괴리가 벌어지면 그 괴리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산 사람들은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뭐 10%, 15% 넘게 가격 괴리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의 산정 방식을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동일한 나는 금이란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남들보다 좀 비싸게 사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물론 이 KRX 금연물이라는 거는 뭐 매매를 하실 때 비과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15.4% 감안하면 은행 계좌하고 뭐 그렇게 크게 비싸게 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같은 자산을 남보다 비싸게 산다는 거 그거를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요가 쏠림이 있을 때는 특히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시는 자산에 어떤 식으로 가격이 괴리가 발생하진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언더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언더밸류가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 금시세 국제 금시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 금시세 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첫 번째 문은 아비트라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개념. 그죠? 맞습니다. 예, 차익 거래를 당할 위치에 나를 노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제 금시세하고 비슷할 때는 오케이지만 과도하게 지난번처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금 가격이 10%의 이격을 보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국내 금 가격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는 그것만 딱 검색해 보셔도 지금 내가 거래하는 게 거래 기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가장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금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하는 방식마다 나는 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투자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괴리가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국내에서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 투자할 때 다른 무엇보다 앞으로 금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한국에서 금 사시는 분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사지 말라. 네. 이거는 반드시 유의해라. 네. 네. 정말 중요하고 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데 실제로 쏠리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막 맞습니다. 그걸 합리화하면서 야 이거 뭐 이자도 뭐 세금도 별로 안 내. 다른 거보다 세금이 싸니까 이게 오히려 상속할 때 더 유리해. 뭐 이런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서 국제 시세하고에 벌어져도 용납을 하는 건데 사실 지나 보면 그 상처가 남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괴리가 벌어질 때는 항상 돌아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 오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1년간의 어떤 금 가격의 변화하고 국내 금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